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이인혜입니다. 최근 윤석열 탄핵 집회에 대항해 극우 단체와 윤석열 국힘 지지자들이 광화문에서 윤석열 탄핵 반대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 손에는 태극기, 다른 한 손에는 미국 국기인 성조기를 들면서 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계엄은 정당하다. 근데 윤석열이 탄핵된 후에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나라가 망한다라는 비상식적인 언사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들이 성조기를 들고 나오게 된 배경은 2016년 박근혜 탄핵 때였습니다. 당시 극우단체와 수구 지지자들이 미국을 종북 주사파와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준 존재라고 인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있어야 우리도 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조기를 들고 나왔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에서도 성조기를 들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이 벌어진 후 미국에서는 21세기 민주주의 선진국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면서 비판과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 내의 한국 전문가들 그리고 최고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성토를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 비상계엄 직후에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은 윤 대통령이 심각한 오판을 했다. 정당화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다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계엄 선포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즉각적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 다음 브래드 셔먼 하원 의원은 더 직접적으로 계엄 선포는 터무니없고 민주주의를 모욕했다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자, 이처럼 미국은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서 이례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비난을 표하면서 심지어 한국에 대해 보이콧하기도 했는데요. 미국 국방부는 한국과 미국이 12월 4일에서 5일 워싱턴에서 열기로 했던 제4차 한미 핵협의 그룹 회의랑 제1차 핵협의 그룹 도상 연습을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또 오스틴 미 국방장관의 방한도 무기한 보류를 하면서 사실상 한미 안보 협의와 관련된 모든 협의들을 중단한 것입니다. 또 미국 대통령 당선자 트럼프는 12월 16일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여기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일본 이시바 총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한 이야기들은 언급했으나 한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국 국민들이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면서 실제적으로 탄핵 절차들을 밟았을 때에 미국은 한국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한국의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계속 압박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지난 2024년 12월 23일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기에서 21세기에 저희가 상상하기 어려운 비민주적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도 하고 유감스럽기도 하다며 현재 한국이 겪고 있는 여러 정치적, 헌법적 사안에 대해 알고 있고 관련 절차가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언급했습니다. 즉,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그 탄핵 절차들, 그 법적인 진행들이 잘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자, 이런 상황들을 종합해서 봤을 때에 성조기를 들면서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고 윤석열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는 한국 극우들은 정말 무지한 것입니다. 이들은 현재 미국이 불법 비상계엄에 대해서 갖는 그런 심각한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아무런 상황 판단조차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 성조기를 들고 집회에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자들이 이제는 SNS에서 윤석열 탄핵을 찬성하거나 혹은 윤석열 탄핵 집회에 참여한 그 참가자들에게 제공할 음료나 음식을 선결제하면서 간접적으로 윤석열 탄핵에 찬성한 일부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종북 세력, 반미주의자라고 하면서 미국 CIA에 입국 금지를 요구하는 신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일본 공안조사청 그리고 영국 MI6까지 신고를 하거나 연예인들을 넘어서 이제는 윤석열 탄핵에 찬성하는 지인들을 대상으로 신고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비이성적이고 무지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
이 무지한 행태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단순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볼게요. 현재 정부군과 반군의 전쟁으로 인해서 내란 사태를 겪고 있는 미얀마가 있습니다. 이 미얀마에서 서로가 서로를 한국 국정원에 반환주의자, 공산주의자라고 신고하면서 입국 금지해달라고 요청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정말 황당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국의 극우는 지금 기본적인 상황 판단을 하지 못한 채 엽기적이고 비상식적인 일을 벌이면서 한국의 국격을 떨어뜨리는데 매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이 이러는 가장 큰 이유는 전광훈 등의 사이비 목사들, 그리고 극우 유튜버들, 또 국힘 등 수구 정치인들에 의해서 쉽게 선동되고 호도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광훈 등 그 사이비 목사들과 극우 유튜버들은 슈퍼챗 그리고 정치적 기득권 유지에 눈이 멀어서 계속해서 이념 논리를 조장하고 가짜 뉴스를 양산하면서 왜곡된 정보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우 지지자들은 어떤 객관적인 점검이나 판단 없이 이것이 무조건 사실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1987년에 민주화 운동이 일어났고 그래서 민주화가 된 이후에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학교에서 명확하게 배우고 사회에서 경험한 세대가 있습니다. 그것이 현재 10대에서부터 50대까지인 거죠. 그 층과 달리 60대 이후의 극우 지지자들은 실제 이념에 기반한 냉전 시대를 살았고요. 또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시대를 살아가면서 실제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교육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독재가 자유민주주의의 한 형태이자 독재를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안정되고 성장하게 된다는 독재 자유민주주의의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입니다. 또한 왜곡된 이념 교육은 정상적인 사람들도 인지장애를 일으키도록 해서 빨갱이 소리에 무조건적인 반사행동이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결국 독재와 이념을 잘 악용한 수구 세력은 보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보수 행세를 하였고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집권을 해야만 이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다는 심각한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더불어서 교육이나 종교나 문화나 언론 등을 통해서 그 착각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조장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니 60대 이후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단적인 예로 윤석열이 계속해서 강조해왔던 그 자유가 결국 불법 비상계엄을 통해서 독재국가를 실현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영구 집권을 위해서 불법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그 윤석열을 두고서 나라를 구하려고 그랬다 라며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극우 지지자들 또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면서 독재와 이념에 세뇌된 채 무지성으로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그 극우 인사들 또 지지자들에 대해서 이걸 단순히 표현의 자유 차원으로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처럼 내란에 직간접적으로 동조했던 사람들 그리고 내란 수계 윤석열을 이번 기회에 일벌백계를 함으로써 사회적 기강과 질서를 바로잡고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반석 위에 세워야 할 것입니다. 자, 추가적으로 돈과 권력에 미쳐서 온갖 신성모독 발언과 요설을 내뱉고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우상숭배자들을 지지하며 호의호식해왔던 사이비 목사 전광훈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회심하지 않으면 살아생전이 되었든 아니면 사후가 되었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하는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성경적 지식이 없는 것처럼 윤석열, 김건희와 같은 그 우상숭배자들을 지지하고 축복기도 해주면서 그들과 함께 해왔던 정치 목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를 참칭하는 극우 대신에 이제는 정통 보수들이 전면에 등장해서 새로운 보수당을 창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껏 보수의 자리를 수구가 대체해왔지만 이제는 정통 보수가 그 수구 세력에 대체하면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재명의 민주당 그리고 진정한 보수당이 좌우 균형을 이루게 될 때에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선진국을 넘어서 세계에서도 넘보지 못하는 강대국이자 문화 강국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